현재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 동맹을 전격 결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실행했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국면인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과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동맹을 전격 결성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칩4 동맹을 결성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4개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매출 절반 이상이 나오다 보니 무조건 칩4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실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발표 이후에 한국과 대만의 거센 반발로 실제 적용은 1년이 늦춰진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지금까지 애매하던 네덜란드를 포섭한 걸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대만 7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낚아챈 것으로 악명이 높은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일본의 야스토시 경산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반도체 동맹을 적극 추진하며 네덜란드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내심 쾌재를 부른 게 분명한데 이러한 과정이 한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 해에는 선진 5개국 중심 수출규제 연합 구상을 앞장서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잘 안되다가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내세우자 적극 부추기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인데, 그야말로 네덜란드 합류는 미국과 일본의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을 보유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래 일본이야 반도체 제조에서 일부 낸드 플래시를 빼고는 거의 별 볼 일이 없었지만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를 독점하고 중국에도 납품을 활발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네덜란드의 중국 제재가 진행이 되면 그야말로 중국은 급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합류는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덜란드가 더 이상 중국 라인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지 않게 되면 한국, 대만은 직격탄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에 좋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내에 라인이 네덜란드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기술 유출은 불가능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을 중국에 판매할 뿐인데 이는 명백히 한국, 대만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결국 한국과 대만이 파는 물량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과 대만 업체까지 모두 미국으로 불러서 공장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찍어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자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면 한국에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한국은 기존의 중국 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며 미국만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군사연구소는 대만 전쟁 시 대만 TSMC 반도체 연구원을 모조리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다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대만은 물론 한국도 놀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주 들어온 로이터 통신의 속보에 따르면 IRA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등 IRA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나라들의 숨통이 끊길 수 있다는 속보를 타진했습니다. 이것이 왜 금주의 속보로 나왔냐면 한국이 한 가지 사활을 걸고 준비한 게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현대차 등의 보조금을 제외해버리는 IRA 법안을 발동하고 한국은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워맥 의원 등 다수의 조지아주 의원들이 수정 법안을 의회에 발의한 상황이고, 그들은 한국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에너지위원장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은 상업용 전기차 등 세액공제 제외를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리스용으로 나가는 상업용차에 보조금을 협상 중입니다. 전기차 상당수가 리스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 통과되면 한국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에서 이를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결국 IRA가 난항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GM,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업체에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IRA 무력화 방안에 나서자 심기가 거슬려 적극 상원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조지아주 등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봤자 상원이 이런 식이면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과 거의 비등하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IRA를 적극 밀어준 바이든의 민주당이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2024-25년까지 빠르게 전기차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대다수의 고객은 테슬라, GM 등 미국 전기차의 선호도가 맞춰져 있을 것이라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매우 버거워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손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에서는 미국의 관련 부서에 차관급 인사들이 방문해 항의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회계에서는 힘들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수석 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현재 IRA 수정 법안 처리가 어렵다라면서 한국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처리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명백한 횡포를 주변국들은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는 초대형 발표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상황에 맞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고위급 경제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IRA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맞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상원에서 전혀 이 문제를 고치기는커녕 추후 개정도 안 할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에서는 또 혹시 유럽만 IRA에 이득을 보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미국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한국만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다라 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한국 모두 IRA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RA 횡포가 동맹들에게 전가되면서 아무래도 2025년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원전까지 미국의 발목을 잡히며 단독 수출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자신들이 이득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결국 유럽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유럽 내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독자적 움직임을 보일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유럽판 IRA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한국은 유럽 곳곳에 배터리 거점을 만들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들이 미국 IRA 때문에 대거 유럽으로 거점을 옮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쓰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한국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들은 현재 미국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유럽으로도 대폭 확장도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 중국 입김이 세기 때문에 CATL 등 대거 중국 배터리를 채용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칭 미국에만 투자를 대폭 증가하다가 유럽 시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한 국면이기도 하죠. 또한 유럽에서는 430억 달러인 약 60조 원이 투입되는 유럽 반도체법을 신설하고 그 대상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체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도 TSMC는 유럽 투자를 포기했고 삼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독일 대통령은 한국 삼성전자 라인에 방문하여 직접 둘러본 상황이고 스페인 산체스 총리 역시 한국 삼성 반도체 라인을 스페인에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특성상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게 낫고 이미 한국과 미국에 삼성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에 한국이 유럽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폴란드가 한국에 25조 원가량 방산 물품을 주문했으며 한국이 이를 제때 이행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매우 특별한 국가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비단 방산 물품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한국에 대한 긴급 요청도 어디까지나 한국이 실력이 있기 때문이기에 현재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차 어떻게 변할지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한국 자체적인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하고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체에서도 독보적인 생산 능력과 노하우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최근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치고 나가며 TSMC도 4나노 양산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가운데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는 한국에 입점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미국의 자국 중심 법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아직까지도 전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이 틈을 노려 TSMC 공장은 물론이고 반도체 연합을 결성해 한국에 치명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회사들은 연일 신기술 발표와 유럽 등과의 연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